한 치킨집 사장님이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시작은 한 손님의 이 항의 전화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이 사장님이 배달 어플을 통해서 치킨 주문을 받고 처리까지 하신 겁니다. 이 배달이 다 완료가 됐는데 잠시 뒤에 이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치킨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장님은 또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님에게 이 음식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손님한테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 사장님은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손님이 이거 벌레 나왔어요 하면서 보내줬다는 그 사진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양념 위에 뿌려진 뭐 깨보다도 작은 탓에 이게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저거 뭐 언뜻 봐서는 벌레라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장님도 만약에 이제 저 사진 속의 벌레가 보통 이제 조리하다가 실수라도 뭐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그렇다면 환불 처리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딱 그 사진을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본 벌레, 매장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벌레였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평소에 이 매장의 그 위생 상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배송 기사님들이나 손님들도 야 이거 매장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손님한테 이거 배달 플랫폼 회사에 정식으로 클레임을 걸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손님이 환불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우리 매장에서는 절대 그런 벌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환불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 지금 치킨에 벌레가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환불에도 응해야 되는 게 이제 상식선에 맞는 일인데,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데는 이 고객이 이후에 보인 행태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교수님.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환불을 해달라 그래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물론 뭐 손님의 입장에서는 좀 뭐 기분이 나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손님이 이 사장님에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태들이 너무 좀 지나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욕설과 비아냥을 섞어가지고 계속적인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전화를 하는데 오후 5시, 6시, 8시 그리고 거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새벽 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장님이 자다가 이 전화를 갖다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괴로우니까 이 사장님이 그 배달 플랫폼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고객이 욕설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다만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불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자, 욕설이 난무하는 전화, 문자 계속 됐고요. 이 식당 치킨집 사장님은 당신 계속 이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겠다. 약간 고소를 하겠다. 뭐 엄포를 놨는데 그러자 이 손님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과폰은 녹음이 안 된다. 크크크. 자, 이제 뭐 안 깨문 그 사과 그거 얘기죠. 네, 그 폰.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 통화 녹음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시달리다가 자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욕설 녹음해가지고 이걸로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과폰끼리 이 문자를 주고받으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일반 예. 스마트폰은 초록색인데 그렇죠. 사과폰끼리는 이게 통신사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과폰 자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저렇게. 저게 지금 초록색인데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저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예. 창이. 그래서 이걸 알았던지 내가 뭐 그거 사과폰 쓰는지 모를 줄 아느냐? 녹음 안 된 거 다 안다라면서 못 배운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이 모양이다. 녹취 가능하다고 말하면 내가 쫄 줄 알았냐? 이런 소리 하는 수준 한심하다. 이런 욕설까지 계속 같이 문자로 지금 저렇게 보냈던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는요. CG가 아니라 진짜 문자입니다. 스크린샷을 한 건데 장사하는 꼬라지 하고는 크크크 뭐 저런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백 변호사님. 네. 이제 계속 쭉쭉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위가. 이제 수위가 좀 도를 넘어도 지금 많이 넘습니다. 이제 고객이 사장의 실명을 어떻게 또 알았나 봐요. 누구누구야 이제 반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사장의 부모까지 거론하는데 부모가 불쌍하다. 부모가 빨리 가서 그런가 교육을 못 받았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참 이것도 황당한데 이 사장의 SNS 계정까지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장의 모습을 캡처한 사진까지 이제 보내면서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학창 시절에 많이 맞고 다녔냐, 뭐 얼굴 가리고 장사해라 이런 외모 비하 문자까지 보내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뭐 글을 써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또 당연히 하는 이 별점 테러에다가 이 가게 주문하지 말라 이런 리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벌레가 나와서 화가 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 업주가 아 이거는 우리 가게에서 나올 벌레가 아니다 하면서 환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뭐가 됐든 계속 그 사안 자체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SNS까지 털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생겼니? 아우 정말 너 많이 맞고 자랐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식선을 넘어간 거죠. 자 보다 못한 사장님 결국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경찰이 직접 스토킹 처벌법 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 고객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하지 마. 싫은데? 전화하지 말라고. 나 분명히 싫다고. 경고했어. 아, 싫어. 여기 경찰서야. 경찰분도 같이 계셔. 어디 경찰서 전화하지 마. 누군데? 응. 어디 경찰서 누구냐니까? 대답을 못하지? 예, 선생님. 네네, 누구세요? 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사고요. 네, 예, 예. 청수사 팀이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뭐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양 변호사님. 굉장히 야. 당황스럽네요. 모르겠어요. 저 지금 상대방이 저 경찰이란 걸 안 믿으시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녹음되는 걸 연기하는 건 줄 예, 알고. 그리고 저렇게 녹음되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토킹 처벌법상의 요건을 지금 갖춰버린 거거든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라니까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어떤 뭐 남녀 관계와 이성 문제와 상관없이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통신을 시도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 되고요. 저기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받았는데 저런 내용들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나면 또 정처법상의 명예훼손도 해당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게 강하게 되면 협박이라든가 아니면 강요, 공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이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기서 계속 전화하시는 거 진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생기는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니까 이 억울한 심정을 주변 동료 상인분들한테도 다 털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세상에 야 너도 야 나도 이런 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인근에서도 2개의 업체가 이 똑같은 손님에게 환불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 두 업체 중에 한 곳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이었고 다른 한 곳은 인근의 쌀국수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곳 다 이 제보자분이 받았던 처음 봤던 벌레 사진, 이 사진을 받고 환불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해당 사장님은 이 벌레가 나왔다는 것부터가 사실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그 서울 강북구 수유동 그리고 미아동 인근에서 이 식당을 하시는 점주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이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수님, 네. 일단 조금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 고객이라는 사람의 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약간은 조금 좀 이 사장님 입장으로 전 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손님 같은 경우는 일단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든가 아니면은 그 특이한 작은 벌레를 자기가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든가 아니면 작은 일을 갖다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예, 저게 어떻게 보면 상식을 좀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경찰관이 계속 하실 거예요? 했을 때 네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초 쉬었다가 네 했어요. 야, 그걸 또 캐치하셨구나 또.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뜨거 이것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 모양 무너지는 빠지잖아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초 정도 텀을 두고 난 뒤에 네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습범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상습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이 상습범이라면 이 자영업자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골탕 먹이는 그런 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건데 제보를 한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여기 좀 대처를 갖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만약에 저 사람이 저것을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환불을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런 것은 좀 꼭 짚고 넘어가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